그러니까 내란 음모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 아무런 징후가 없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어떠한 징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렀던 겁니다. 서두른 이유는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서둘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증거조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고등법원 판결하고도 배치됩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미 취소돼 버려서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심 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버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그 1심 판결보다 사실상 더 못한 거죠. 개별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로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특히 내란 음모 사건에 의해서 별도의 서정조사나 증거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고등법원이 따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만약에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합리적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동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 결정문에 제가 세보니까 주도 세력의 단어가 9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도 세력의 논리는 그때그때마다 개념을 달리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주도 세력은 일관된 기준 없이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무줄 놀이한 거죠. 제가 이 판결문을 한 20번 다시 정독을 했는데요.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판결을 빙자한 극우단체의 유인물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합 참석자 130명이 내란 음모를 한 것을 전제로 해서 피청구인의 주도 세력의 성향, 내란 관련 사건의 피청구인 기속 여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아시겠지만은 세 가지 관점에서 내란 음모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8쪽에 보면 남북권 토론에 있어서 여러 참석자들이 생각나는 대로 국가기관시설에 파괴된 각가지 폭력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심지어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는 부분이 그 부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이례적 토론 정도에 넘어서 더 나아가 내란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가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거법칙에 반하는 거짓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 거짓 사실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아까 본 바와 같이 기둥으로 삼아버렸던 거죠. 이러한 오류는 헌법재판소 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오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이 내란을 음모한 것을 전제로 위험성 존재를 판단한 우려를 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위험성 판단 여부를 이석기 의원 등의 발언의 그 중대성 여부로 판단한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위험성, 또 실질적 위험성의 개념 자체를 오해한 거죠. 이것은 이러한 판단은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내란 실형으로 나아갈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0만 당원 중에 단 2명이 일방적으로 한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5년간 멀쩡히 활동해온 정당을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마무리하면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오류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명백히 의도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실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소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헌법재판소 판결 기초를 전체를 흔드는 오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결자 해지의 자세를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이러한 오류, 치명적 오류를 스스로 어떻게 바로잡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판결, 정당한 판결로 다시 정당한 판결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지 심각하게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공안 세력에 이전 날개를 달아준 결과가 됐고, 아마 이 공안 세력들은 정치적 상황을 보아가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 주도 세력에 대한 처벌 문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이 통합진보당의 창당을 비롯해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에 의거해서 해왔던 이 정당 활동을 이유로 이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의 수계 임무 종사, 간부 기타 지도직 임무의 종사, 단순 구성 가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으로 해왔던 이 창당 활동 그리고 정당 활동은 헌법재판소가 후에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정당을 해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3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3조 1항을 그러한 경우에 적용한다면 이건 최소한 적용이었는지 반적용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오랫동안 학계에서 또 실무계에서 국가보안법 3조 1항이 1항 자체가 의견이나 이러한 이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약하고 다만 이거를 갖다 이제 해산된 정당에 당원들한테 적용할 때 벌어지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습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1961년의 판결을 통해 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이 헌법적 질서 또는 인종과의 이해 이념에 반하는 단체를 결성한 자 또는 그러한 단체의 기로를 지원하는 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단체가 정당인 경우에는 그 기소 시점을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지는 기준으로 주고 있는 1951년 독일헌법 제91조 A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가 있습니다. 그 형법 규정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정당에 대한 헌법의 감형을 사실상 공동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고요. 그 제5조 1항 2호는 사실상 그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겠고요. 우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어쨌든 집회의 기준점은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든지 간에 그 집회를 통해서 그 하단 부분입니다만 5조 1항 2부가 있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성계 강화 등으로 공공의 안전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한다면 그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이런 시위는 당연히 금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통합 강제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사실상 2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미가 거의 없는 정도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정당 조직과 집회 시위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이렇게 집회와 시위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례적인 것의 이례적인 것의 반복인 것일 것이고, 정당 조직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게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폭력성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그 위험성의 부분에 있어서 양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회를 통해서 그 과거에 해산되던 정당이 추구하고자 했었던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했던, 국가를 획득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죠. 뭐 혁명적 상황이나 내적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까 5조 1항 이후에서 언급했었던 폭력성이라고 하는 판단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을 갖다가 통합 진보당의 해산을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 또는 시위를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국민의 분열이니 이미 헌재에서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것을 해산하거나 금지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와 시위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전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주최를 한다고 해서 내지는 거기에서 논의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집회나 시위에서 논의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집시법 5조 1항 1호를 적용을 해서 해산하거나 금지하거나 그로 인한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신화하고 그것을 사실상의 주권자를 만들어버림으로써 헌재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와 위헌결정 법률에 대해서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의견의 갈림은 있지만 다수의 견해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동의 경우에도 실적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물론 약간의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될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저도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선동죄라고 하는 것은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5조 1항의 2호의 남용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비판을 해내고, 입법적으로는 사실상 이 부분은 폐지를 하는 것이 물론 여타의 다른 집시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집시법 5조 1항의 2호를 가급적 적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의 선언할 정도로 이것은 적용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왜냐하면 국민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의 법정에서 충분히 토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극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정부와 헌재까지도 어떻게 이 문제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국민이 심판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권리로서 어떤 주권자의 권한으로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가 헌법을 살려나갈 수 있는 단초를 여는 기회